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본격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는 월 50만원 정도를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연 100만원 정도로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 재원 마련 문제 때문입니다. 연 100만원이면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거는 상당히 적은 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상당히 적은 돈이지만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몇십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이 몇십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 소유주한테 그 보유세를 강화한다 그러면 세금으로 늘어난 만큼 건물 주인은 그 임대인에게 그것을 전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임대인은 만약에 어떤 그 건물을 내가 100평을 갖다가 임대하려고 했는데 그 임대료가 올라서 내가 50평뿐이 임대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100평을 할 때에 내가 고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50평을 임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고용하는 인원도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을 하나의 자본으로 보고 이 고용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의 노동이겠죠. 그 노동과 자본이 줄어들면 결국 생산 요소가 기술, 자본, 노동이니까 자본과 노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소비가 줄어들게 돼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매년 나가야 되는 기본소득 재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쪼그라든다면 그 다음에 또 쪼그라들고 그러나 그 기본소득 재원은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경제는 엄청나게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적게 돌아가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큰 규모의 기본소득 재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그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소득을 개인에게 줘서 얻어들이는 그런 이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투가 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처분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를 촉진하면 생산이 늘게 되고, 생산이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린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된다. 이것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그 소득을 늘리는 수단으로 또 기본소득도 하나의 그 소득을 늘리는 수단이 됩니다. 지금 이 정부는 그 소득의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택했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으로 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하는 선순환 논리는 현 정부나 이재명 지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2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한 소득 성장 2를 이재명 지사가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돼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실행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재명 지사를 서포트하는 경기연구원에서 이재명 지사가 가난한 것이죠. 이 가난한 곳에서 참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예비 경선을 뛰고 있을 경우에는 지사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직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경기연구원에서 또 자기 그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서포트하는 그런 연구를 할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설문조사 한 것 같은데 국민의 대다수가 기본소득을 받아도 계속 일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을 약화시키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서포트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도 맹점이 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되겠죠. 지금처럼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연 100만 원이면은 연 100만 원을 월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뭐 8만 얼마 되지 않습니까? 8만 8천 원 정도?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 준다 보십시오. 기본소득 100만에다 기존의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에 받던 국가로부터 이전 받는 이제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으면 그거 플러스 기본소득 100만 원이 추가된다면 월.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일을 안 할 수 있겠죠. 어려운 일, 막노동 같은 거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연 100만 원 수준 가지고는 당연히 그 기본소득을 받고 어떻게 일자리를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경기연구원은 지금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서포트하는 그냥 개인 그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공약을 서포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통령 후보 민주당에서 예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할 때는 지사직을 내려놓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경기연구원이라든가 뭐 다른 경기도 예하 기관들이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공약을 서포트하는 그런 얘기를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특별한 개인에 대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그걸 알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오늘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이 정부 들어서 더 심화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통계청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 통계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격차가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의 격차가 얼마큼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을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대비해서 몇 배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점선의 좌측은 박근혜 정부고 오른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도 8월달에는 2.83배 더 높았고 정규직이,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크게 증가해서 3.14배 됐다가 그 이후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6년도에는 3.07배, 17년도에는 3.03배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3.24배가 됐고 2020년 8월 달에는 3.34배로 이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의 격차가 이 정부 들어서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 취업시간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도에는 정규직의 평균 취업시간이 1.18배 더 높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는 1.24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1.26배로 증가했고 2019년도에도 1.26배, 그러다가 2020년도 8월 달에는 1.33배로 이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취업 시간도 이 정부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월 평균 임금에 대해서 둘 간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에는 이제 1.78배로 정규직의 이제 월 평균 임금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더 높았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 1.87배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82배로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1.83배로 증가하고 2020년도에는 1.89배로 이제 크게 점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 평균 임금도 현 정부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더 이제 격차가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18년도와 19년도에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을 18년도에 16.4%, 19년도에는 10.9% 크게 올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최저임금 대상자가 주로 이제 비정규직에 해당되니까 비정규직의 월급이 오르면은 이 최저임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자 그대로 볼 때는 이 정규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고 정규직의 임금이 조금 오르거나 그대로 있으면은 사실 이 격차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18년도, 19년도 보시면은 17년 대비해서 근소하지만은 조금씩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정책을 폈으면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도 좀 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고 2020년대는 더 훨씬 더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참 이 정책의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역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퇴직급여 수혜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퇴직금을 얼만큼 받았느냐, 이제 전체 근로자 중에서 퇴직금을 받는 그 비율, 그것은 이제 퇴직급여 수혜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퇴직급여 수혜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얼만큼 차이 나는지, 격차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에 2013년도에는 2.05배 이제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오르다가 2016년도에는 2.09, 2017년도에는 2.12까지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년도에는 2.17까지 좀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19년도에 좀 하락했다가 2.14로 하락했다가 2020년 8월 달에는 이제 크게 하락을 해서 2.27까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수혜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이 정부 들어서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서 더 벌어졌다는 것을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약자를 위해서 근로자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이 되겠죠. 이 비정규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을 펴고 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인상을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서 오히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정책, 이 정책이 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날까요? 이 경제 현상에서는 정확히 이 어떤 객관적인 그리고 어떤 감성적이지 않은 아주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이제 삭막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거를 딱 빼고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태적인, 즉 당해 연도가 아닌 어떤 당해 연도에 했던 정책이 다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동태적이라 그러는데 시간에 걸쳐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정책을 편 것이 그 정책에서만 바로 다이렉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다른 곳에 미쳐서 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더 고급적으로 말하면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 일반 균형이라 그럽니다. 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가 선의를 갖고 했던 그런 정책이 경제 전체로 볼 때는 나쁜,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밀한 것을 살펴서 경제 정책을 펴야 이와 같이 이 반대적인 현상, 선의의 목적과 선의의 의도와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서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